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이 시간에 많은 촌철님들이 한숨 나는 뉴스 말고 좋은 소식도 좀 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전할 게 드디어 생겼습니다. 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아시아 선수. 대단합니다. 100골. 와. 진짜 대단해요.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한 골씩 넣을 때마다 또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몇 골만 더 넣으면 호날두 기록도 이길 수 있다던데. 호날두가 손흥민 선수의 그 우상, 롤모델 그런 비슷했던 존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상을 넘어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조준성 님이 오늘 휴무라서 더 자야 되는데 시간이 되니까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이건 뭘까요? 시선 집중의 마력이죠. 더마카님과 종배형님이 깨운 듯해요 라고 예. 해주셨는데 예. 조준성님 예.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임종현님은 라디오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네. 4936님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저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죠?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 피해가나? 네. 4936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답니다. 네. 자, 이렇게 촌철님들과 기분 좋은 인사 나누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출발은 산뜻했는데 본 내용이 좀 약간 심각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미 국방부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서 가운데 두 건이 한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실탄을 우회 공급할지에 대한 한국 정부 내부의 논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품 전달과 관련해 압박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그 다음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도청 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과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이 문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도청의 결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타임스는 미 CIA 중앙정보국이 작성자인 문서 내용 중에는 정보 출처를 신호정보보고 이른바 시긴트 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시긴티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로 도감청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 입장도 나왔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 검토 이전에 최근의 사례부터 좀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승민 님도 우방국 맞습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첫 반응이 좀 너무 신중하긴 한데 네. 최근 사례부터 복귀해보기 바란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사례입니까?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 기억하시죠? 하죠. 이때 뜨거웠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익을 해치고 동맹관계를 해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미 공개되고 공유된 영상의 자막을 놓고 이리 강경했는데 그럼 동맹 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감청을 감행한 행위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협의하겠다라고 했죠, 멘트가. 네. 항의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왜 협의하겠다라고 나옵니까, 멘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서엔 압박 우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는 러시아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문서에 적힌 대로 실제로 미국이 압박을 가해왔거나 압박의 기미를 보였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미 동맹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요구를 하려고 했고 동맹의 신뢰관계를 허물면서 도감청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가 아니라 항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과거의 전례를 살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달 말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 안보실 수장의 대화를 감청했다? 그것도 한국에서?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이게 안보실 수장이라고 하는 게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감청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좀 별도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돼서 긴급하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을 지금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짚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지금 보도를 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오간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그러면 네. 대통령실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도감청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네. 대화가 도감청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네. 제가 궁금한 게 대통령실 이게 지금 도감청 이 대비해서 이게 뭐가 안 돼 있습니까? 네, 거기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어허.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벼가 연에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미군 기지는 치해 법권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100m 가까이에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또 미군의 드래곤 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10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철까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실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제가 그때부터 도감청의 확률이 높으니까 대비하라고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아주 그 창문의 정도 필름을 이렇게 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방비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작년부터 계속 그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던 문제이죠. 그러면 과거 청와대 이제 벙커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네네. 도감청 방지 시설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까? 거기는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도감청 장비는 미군들 같은 경우는 비밀 시설을 만들 때 아예 자재도 미국서 갖고 옵니다. 한국 자재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모든 것을 비밀 시설을 만들 때. 아하. 지금 평택에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미국의 스킵 시설이라고 해서 비밀 시설도 한 2-3년 걸린 겁니다. 모든 장비를 미국에서 가져다가 자재까지도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졸속 이전 한 2-2달 만에 그걸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안 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체 다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통령. 네,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도감청을 막기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로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참. 벽에 도감청 장치는 그냥 판넬을 붙여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벽 설치도 문제고, 벽 설치도 문제지만 지금 통신 회선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대통령실 바로 옆에 100m 가까이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옛날 말 같으면은 창호지 문종이 문에 바로 문 옆에 앉아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 안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잖아요.
예, 그런 현재 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예. 도감청 의혹이 제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좀 알아봐야 되니까 들어가자 했을 때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이라서 그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우리는 도감청 한 거 없다. 이 문서 잘못된 거라고 잡아떼면 그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거기 내용들이 예. 저는 사실 논의가 됐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현재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못하고 논의하겠다 하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멘트가 미국과 협의하겠다로 지금 나오던데 이게 좀 적절한 멘트라고 평가하세요? 아니죠. 이것은 아주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항의하고 예. 원인 분석하고 예.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해야 됩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런 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예.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고 그렇게까지 간 적도 있어요. 어떤 국가들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논의하고 뭐 대응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일단 강하게 항의하고 원인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아주 강하게 지금 하지 않으면은 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두 건의 문건 이런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첩보 보고에만 나온 거지 다른 보고서에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이제 그 도감청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네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그 정리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우리가 지켜온 원칙은 직접 무기 지원은 안 된다. 네. 그래서 간접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아닌 비무기 전투복이나 전투식량은 네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고 무기인 경우는 이제 미국한테 그냥 보낸다든가 폴란드에 지원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도 미국이 계속 그걸 요구하면은 어떡할까 우려를 많이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관계관들하고 그런 논의를 할 때 미국이 직접 했을 때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대대적으로 뭔가 지금 도감청 방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러면 업무가 네, 또 중단될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업무도 중단되고 당장 위치가 또 미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참.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또 미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건물 도감청 시설도 그렇고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눠봤는데 문제가 좀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지금 손뜨개님이 그러게 청와대에서 왜 나오셨나요? 라고 문제 제기해 주셨고 역풍이다님은 얘기 들으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지난해 5월 4일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도청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도청 등 안보 문제를 우려를 했던 게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지만 방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 의혹을 지금 김병주 의원이 제기를 한 거니까 네. 이것도 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많은 촌철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감청이 된 그 대화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란 말이에요. 네. 각각 지난달에 사임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예. 혹시 이들의 사임 이유와는 뭐 관련이 없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도 주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미국에 항의를 해야지 그 도청을 당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다더라도 대통령실의 지금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킨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자료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보도 자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어질지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에 부산의 일광 횟집에서 시도지사, 국무위원 등과 만찬을 가진 이후에 여러 갈래의 논란과 공방이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아주 뜨거웠던 이슈였는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광이란 상호를 두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애당초 핀트가 잘못 맞춰진 헛발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광이 일본의 우기기를 뜻한다 해서 시작해서 친일 이 주장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횟집 본점이 있는 지역이 바로 기장군 일광읍이고 횟집 사장의 고향이 일광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명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건 전혀 의미 없는 문제 제기고 엇나간 비판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참석자들이 도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러 정치인이 이미 그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대통령 경호상 통선이 짧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도 도열 장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연상되고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면서 당연히 실내에서 작별 인사하고 대통령께서 먼저 나가고 참석자들이 차례로 조용히 나가면 됐을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술자리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권력놀이에 취해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만찬 자리가 공식 의전이 필요한 행사였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랬다면 도열해서 인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과하다. 이런 지적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어찌 본다면 저는 궁금했던 건데요. 참석자들이 횟집 앞에 도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횟집에서 나가서 줄을 맞춰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이 장면을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장면 연출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뒤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점을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만찬에 참석했던 부산 의원은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분이 아니고 정이 많은 분이라 일일이 인사하고 가시느라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왜 안에서 그는 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이미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이 제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석자 가운데 장제원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좀 포함된 게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좀 이제 그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자 이날 만찬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뒤풀이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른바 제2국무회의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국무위원들도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도를 보면은 그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국무위원 13명이 참석한 걸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참석 대상이었으니까 하다가 만찬까지 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부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당 위원장이 먼저 눈에 띄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이지는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뭐라고 할까요? 관장한다는 표현은 아니고 아예 운영하는 실무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알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바로 그런 그 자격 때문에 참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게 사진이 찍힐 때 두 사람의 위치였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의 뒤에 있었고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옆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쭉 일렬로 도열한 그 일렬 그 종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두 사람은 다르게 서 있었을까? 위치가 다르게. 오히려 이게 포인트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실세다 이런 반응들이 제일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 논란에 대통령실이 협치라는 말을 올린 게 저는 오히려 주목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렇다면 협치라고 하는 데에는 시도지사 중에는 민주당 소속도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시도지사가 다 함께 모여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을 하도록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협치를 그렇게 만든 자리다. 강조를 하려면 먼저 제1야당 대표가 한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만난 걸 어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적을 했던데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